네, 하루 강하게 오르고 하루 또 강하게 내려버렸던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국내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그대로 반영되는 건지 한번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하고 볼 주제 공개해 주시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또 발목, 이렇게 또 발목이 붙잡힌 시장이다. 이제 바뀌지도 않아요. 이제 항상 보던 그 재료인데 그것 때문에 등락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이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가 못하다 보니까 알고는 있는데요. 대부분 비슷한 어조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목요일 시장이 사실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 이게 하루를 가지 못하고 그대로 또 하락이 나왔고 네네. 그 하락폭 자체가 생각보다 더 컸다는 점. 이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풀리지 않는 한에서는 네. 중간중간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제 흐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패턴이 되지 않을까. 전체 그림을 좀 알고 가야겠네요. 네, 라고 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중간중간에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바닥 찍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계속적으로 이러한 흐름으로서 내가 그렇게 크게 좋아할 일도 그리고 크게 이제 낙담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야 좀 멘탈 잡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영국 얘기를 먼저 갖고 오셨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맨 처음에 영국에서 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했던 폭 자체를 좀 줄여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BBC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트러스 영국 총리가 14일날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가 철회를 하고 커지 카댕 이 재무장관을 경질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 보도가 먼저 나왔었는데 예. 이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계속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이 31일 날 중기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네. 이 지출을 계획보다 덜 빠르게 늘릴 것이다. 속도 조절을 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원래는 이제 지금 감세 철회안 관련돼서 네. 유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 관련돼서도 우리가 일정 부분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조로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유럽 시장 말미에 상승폭을 되돌리게 만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미국의 상승폭도 이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고 역시나 파운드화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달러는 강세가 되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이 유럽 증시 말미쯤에 일어나게 되면서 미국 시장으로 분위기를 좀 좋지 못하게 넘겨줬던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턴 시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방향성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오히려 그런 식으로 돼버렸다는 얘기 같네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도 또 중요한 또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 영향을 미쳤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하락폭을 많이 키웠던 이제 내용인데요. 더 세군요. 예, 네. 미시건대 관련돼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중요하죠. 59.8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 부분보다는 예.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까? 네. 얼마나 더 오를까에 대한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네. 전월 대비 모두 다 늘어나게 돼요. 아하. 1년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5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모두 다 이제 전월 수치보다 네.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것은 결국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이제 의문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를 잡기 위해서 더욱더 정책 강도를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예, 하게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월가에서는 이제 가솔린 가격이 요 근래 상승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린 부분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2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네. 결국 4.5%를 넘기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4%를 넘기게 되면서 둘 다 앞에다 4네. 이제 4로 다 바뀌게 됐고 이게 월가에서는 사실상 바클레이즈가 5%에서 5.25까지도 내년도 2월 달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었는데 이제 바클레이즈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내년도 3월까지 5% 갈 수 있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금리 상태가 이제 더 나온다는 얘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FOMC가 11월 달에 열리게 될 텐데 그 전까지 지금 연준 이사들이 조금씩 발언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결국은 FOMC 회의에서 과연 정말 점도표를 더 올릴 것인가? 그렇죠.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CME 패드워치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11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75bp가 98.6% 확정이네요, 확정.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bp가 나머지 1.4% 정도인데 아하. 이것이 결국은 11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 나오게 되고 네. 12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12월 달에도 만약 다시 한 번 더 75bp가 나오게 되면 또 한 번에도 충격이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건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망만 듣는데도 굉장히 좀 부담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도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보셨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빅테크는 다 좋지 못했어요. 그랬죠. 예, 뭐 그나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 뭐 1% 내외의 하락 정도가 나왔지만 뭐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에서 한 3%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데이에서 생각보다 덜 이제 소비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5% 정도까지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 자체는 국내 결국 반도체 섹터에도 오늘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반도체 섹터하고 국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관련돼서 걱정이에요, 여기도. 전방 산업인 예. 전기차가 예. 많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맞아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7% 넘는 하락이 나왔었는데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이 독일의 이 경제 매체에서 테슬라의 베를린 배터리 공장이 2024년도까지 배터리 셀 양산을 시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뒤로 지연되는 거군요. 뭐 아무래도 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경제에 대한 부분에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전기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정말 그 스케줄대로 갈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의문감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었고 네. 이런 보도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웨스파고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하고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네. 과연 테슬라의 차가 6만 불인데 이 6만 불을 계속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겠느냐.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를 웨스파고가 280불이었는데 이게 230불로 낮추게 되면서 많이 큰 폭의 낮췄네요. 하향 조정을 하게 되고 그렇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테슬라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그 관련된 대장주가 안 좋으니까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다안 8에서 좋았군요. 11%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됐고요. 네. 뭐 중국의 전기차 3인방 같은 경우에도 한 8% 정도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 섹터들이 안 좋았었고 그에 따라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국내 섹터들도 한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가운데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기대치도 낮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은행주들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분위기? 은행주들은 사실 뭐 엇갈렸다라는 평가가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엇갈렸다. 네. JP 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대비 상회하는 실적이 예, 나오게 됐거든요. 예. 그 평가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 이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 예. 결국은 예금 금리를 더디게 올리게 되면서 예. 그러한 이제 금리 스프레드가 상당히 벌어졌구나. 최대한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돼서 사실상 실적이 좀 잘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게 되면서 5%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네. IB 투자 부분 관련돼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보다 한 50% 정도 감소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지금 시장의 경기 침체라든지 네. 아니면 IPO 시장의 침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수준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 여타의 다른 이제 투자 부분이라든지 사업 부분에서 좀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금융주들이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테슬라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실적 발표를 이제 하게 예.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실적에 대해서 정말 3분기 실적의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금융주는 뭐 엇갈린 정도의 수준으로 나와졌고 오히려 실적 잘 나온 데는 잘 갔고 아닌 말았다. 요 정도인데 그러면 이날 시장에서 좀 봐야 될 또 다른 종목들은 좀 있습니까? 그나마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나? 라는 이제 뉴스 보도도 있었었고요. 그나마군요. 뭐 플러스가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었었고 다른 데가 다 밀렸으니까. 예, 다른 데가 워낙 많이 빠졌었기 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들이 좀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2.3%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코어엔에서 보게 되면은 델타의 이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출장 수요가 계속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4분기 실적 관련돼서 경영진들이 자신감을 상당히 내비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게 되고요. 목표 주가를 54불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인 하락이 있지만 그래도 선방하거나 아니면 또 잘 나왔다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의 두 종목 뽑아봤는데요.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이 자주 갖고 오시죠. 금리 얘기 나오면 꼭 갖고 오시는 게 고려신용정보 그리고 진에어, LCC 쪽에서 뽑아오셨는데요.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금리 관련된 종목 중에 대형 은행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쵸. 그런 부분이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출의 연장으로 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맞아요. 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고 사실상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SI 평가정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변동성이.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매매 자신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종목으로 하시는 게 더욱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조금 못하지만 난 그래도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 고려신용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항공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에 이 긍정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공에 대한 부분에 여객 수요가 전반적으로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화물에 대한 수요는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카니발리제이션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그에 비해서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여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일본 노선 관련돼서 증가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나게 될수록 훨씬 더 수익성이 많은 부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3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4분기 실적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려신용정보하고 진에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안타증권 송태현 과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금리와 관련해서 단기적인 매매로 고려신용정보 그리고 이제 여객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포인트에서 큰 종목보다는 LCC 진에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있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